네, 반갑습니다. 윤도입니다. 새삼스럽게 이름은.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사케다보법의 마지막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 사케다보법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일 뿐이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드라이하게 핵심만 짚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배웠죠. 일단 사케다보법에서 삼산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삼천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죠? 삼병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잠깐만, 사케다보법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삼산, 삼천, 삼공, 그래, 삼공 배웠습니다. 삼공. 이렇게 4개를 배웠고, 오늘은 3법, 마지막입니다. 그죠? 삼산은,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빠르게. 삼산은, 대시세, 그러니까 대바닥, 큰 흐름의 어떤 추세의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큰 산이 3개가 생기는 모양. 그죠? 복수 한번 해봅시다. 삼산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고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상태로 이렇게 산이 3개가 생기고 넥라인이 이탈되면 하락을 한다. 요거는 서양에서는 이제 트리플 탑 패턴이죠. 요게 삼산이고, 역삼산, 보통 삼천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역삼산은 반대, 하락했던 시세가 반대로 산을 3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넥라인을 돌파를 하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큰 대시세가 돌아나가는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산 중에 3존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3존은 두 번째 산이 첫 번째 산과 세 번째 산보다 크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는 과열이라고 보면 돼요. 과열. 왜냐면 3존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한 후에 나온 겁니다. 고가권에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과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산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낮은 상태로 저항을 받고 넥라인이 이탈되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요거는 3존의 형태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역삼존 반대죠. 역삼존 요거는 이제 역헤드앤숄더죠. 3존의 형태는 헤드앤숄더, 그리고 반대로 역삼존의 형태는 역헤드앤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역삼산의 경우에는 트리플 바텀의 패턴이 되죠.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삼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은 이제 삼산이, 예를 들어서 역삼산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역삼산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요거는 대시세가 이렇게 크게 돌아나가는 형태지만, 요 작은 산들 사이에서 돌아나가는 어떤 캔들 패턴을 삼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천자를 써가지고 3개의 냇물, 시냇물, 요게 삼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캔들 패턴, 요게 삼천 패턴이고, 그 다음 삼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갭이 보이시죠? 이 부분 갭이 이렇게 3개가 뜨고, 그 다음에 운봉이 떨어질 때 이 갭을 요 갭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갭을
메워버리면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고가권에서 나오는 형태고, 요런 거는 이제 과열이라고 했습니다. 30은 이제 상승 30 있고 하락 30 있죠. 이건 반대, 이제 하락했던 시세가 하락하는 시세가 음봉이 이렇게 생기면 이제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죠. 갭이 3개가 생기면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리고 양봉이 이 갭을 메꾸면 이제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과열입니다. 과열,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에. 요게 30이었고, 3병은 이제 최근에 배웠으니까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3병은 뭐 적산병, 흑산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000, 뭐 30, 아니 3000, 3병, 뭐 33, 이 사케다 오법들은 전부 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자리에서나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추세의 반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어떤 지지라인에서 하락을 하다가 지지라인에서 나오는 어떤 3000 패턴, 지지라인에서 나오는 33 패턴, 역삼산 패턴, 즉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지지라인에서 나오는 3000 패턴, 뭐 3병 패턴, 요런 게 신뢰도가 높고, 그 지지라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신뢰도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케다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가 저항 라인인지, 어디가 매물대이고 어디가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하게 빨리 갑시다. 3법은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매수를 하게 되고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매수와 매도,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혼만 문의사는 매수 매도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휴식이다. 쉰다 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즉 쉬는 것도, 그러니까 매수도 내가 시세를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매도도 시세를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쉬는 것, 휴식도 시세다. 쉬는 것도 시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3법은 이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뭐 휴식은 뭐 관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휴식에 좀 그러니까 휴식을 강조한 거예요. 3법은. 그러니까 3법은 매수 이제 시세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매수, 매도, 휴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휴식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만들어내신 이론입니다. 3법 이론은. 그러니까 3법은 그냥 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만 문의사는 이 3법의 이제 휴식 부분을 시세 흐름의 진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법은 시세 흐름의 진수다.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법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상승 3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상승 3법은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도중에 이게 시세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합니다. 상승을 시작해갖고, 자, 이 부분 어느 정도 상승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그러니까 3병 이렇게 얼마 전에 배웠죠. 3병은 이 저가권에서 나오는
양봉 3개고 저가권에서 나오는 양봉 3개고 이게 3개가 합쳐지면 장대 양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그 3법은 이 저가권 이 지지 라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상승을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는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 부분, 이 음봉 부분, 요 부분을 관망해라. 이 부분을 쉬어라, 휴식해라. 이게 3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법을 인터넷에서 배우면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승 3법은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양봉.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법에 대해서 이게 그 사케다오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터넷만 보시면 그냥 이런 패턴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상관없이 그냥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3개 나오면 그 다음엔 장대 양봉이 또 뜬다 라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어 드릴게요. 3법의 잘못된 이해. 3법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그 인터넷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장대 양봉 뒤에 작은 음봉이 3개 하락하면서 나오면 장대 양봉이 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 이게 아닙니다. 호마무네세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패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 3개가 떨어지면 그럼 뭐다? 여기서 매수를 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3법은 호마무네이사 씨가 말씀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하락을 한 시세가 상승을 하고 이 상승을 하는 도중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면 그럼 쉬라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쉬는데 어느 부분까지 쉬느냐? 자, 이 영역을 쉬라는 거예요. 이 영역. 요 영역을 쉬어라. 쉬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직전 고점, 장대 양봉의 종가, 이 종가를 넘어서서 장대 양봉이 마무리가 되면 요렇게 해서 끝나면 이 이후에 상승으로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승으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3법은 긴 장대 양봉 뒤에 음봉이 이렇게 3개가 나오면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락을 해서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중인 파동이 장대 양봉이 생성된 후에 그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 요 저점 장대 양봉의 시가 장대 생겼으면 시가가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가죠. 이 부분은 시가.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합니다. 시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이 생겨서 이 고점 전에 생겼던 장대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고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거는 상승 3법으로 보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쉬어라. 이 장대 양봉의 몸통까지 포함해서 이 구간은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3법의 원리.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자 봅시다. 일단 먼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하락을 끝내고 이제 파동이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요거는 과열입니다. 과열. 저점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이 아니라 도중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장대 양봉이 나왔는지. 또 호재에 의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가 들러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력이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어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세를 아무도 모른다. 근데 나중에 파동 이론을 배워보시겠지만 파동은 이렇게 가죠. 상승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파동의 쇠약이 나타나는 상태, 어떤 보합권이 나오는 거죠. 보합권, 박스권이 나오는 거죠. 요런 상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와요. 3법에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 음봉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상승 진행되던 상승 파동이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5파, 1렬파도 5파, 그리고 이 전고를 넘어서는 상승 파동으로 가려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거를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서 요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상승 파동 이후에 요렇게 보합권을 가지다가 돌파를 해서 이 전고를 돌파해서 지지받고 다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요렇게 내려갈지 요렇게 올라갈지는 이 구간에서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은 횡보 보합권이고, 이 보합 좁은 범위의 보합 시세에서는 매매를 자주 해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잦은 매매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그 시간, 기회비용 이런 것만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보합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보합권에서는 휴식해라, 관망해라,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 자리를 휴식해라. 요게 3법의 진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락을 했던 파동이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과열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과열이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봉들은 요 고점과 그 다음에 이 저점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데 만약에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게 이탈이 되면 뭡니까? 요 라인이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돌파하지 못하고 또 저항을 받고 직전 저점이 깨지면 하락 파동이 시작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점이 되는 거죠. 그죠? 고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합권을 가지다가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거를 돌파를 하면, 이제까지는 이 라인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돌파를 하면 이제 뭡니까?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죠. 왜?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 자리가.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전고를 돌파해 나간다면 이건 뭡니까? 상승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합권에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락으로 갈지 상승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고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해봤자, 매수 매도를 해봤자 큰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구간은 쉬고 앞으로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가 돌파가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합권 다시 그립니다.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 선을 그어 볼게요.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요 안에 시세, 이 부분 요기서 요까지는 뭐다? 쉰다.
휴식한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상승으로 돌파해 나가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가면 요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는 거죠. 숏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쉰다. 이게 3법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 3법은 사실 그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종류가 많아요. 뭐 상승 갭 3법이라는 것도 있고, 상승 타스키 갭형도 있고, 뭐 고가놀이도 있고, 고가유의라고 하죠. 뭐 상방내 어깨 띠선, 뭐 상방내 뭐 정렬 양봉, 뭐 별두 별셋, 뭐 기아선, 하방내 우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도 뭐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뭐 제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3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어떤 이제 상승을 하락을 했다가 상승 도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뭐 음봉이 3개가 떨어지면 3일만 쉰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파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파동이 나왔고 양봉이 길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동의 쇠약,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양봉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뭐 음봉이 이렇게 뭐 2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양봉이 조그맣게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요 구간 전체를 그냥 저는 3법으로 보는 겁니다. 쉰다. 그리고 이게 돌파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사살을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은 쉰다. 요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고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시는 분은 그냥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상승 3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승 3법이라는 거는 요런 어떤 캔들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를. 상승 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장대 양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뭐 호재나 아니면 이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어떤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이 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는 이 고점이 돌파가 돼 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이 이탈이 돼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공간에 이 고점과 이 저점의 이 공간, 이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캔들을 그냥 쉬어버립니다. 나중에 일목균형표 배우실 건데요.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뭐 저간선, 기준선, 뭐 이게 대표적인 그 일목균형표의 선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그 혼조세라는 게 있어요. 혼조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캔들이 상승 추세라면 기준선 위로 이렇게 놀아요. 기준선 위로 놀아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 이제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노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박스권이죠. 박스권. 이걸 혼조세라 그럽니다. 보합, 뭐 박스권. 요런 자리에서는요, 이런 자리에서는 일목균형표에서도 시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매수 매도를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케다오법이랑 그 호소다 고이치의 일목이론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휴식을 해라. 여기서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큰 수익을 얻기 힘들다. 여기서 이탈이 되면 매도의 관점으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여기서 돌파를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상승으로 베팅을 해라. 하지만 이 공간은 관망을 한다. 이게 일목이론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케다오법이랑 일목이론이랑. 그래서 3법은
어떤 이제 상승 추세에 나오는 긴 양봉 뒤에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어떤 그 캔들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오면 그런 거는 쉬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돌파가 되면 들어가고 이탈이 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3법이에요. 제가 상승 3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은 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면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그 사케도법에 이제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나오는데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하락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는 도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게 계속 상승으로 갈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냐? 이게 74%입니다. 74%. 그리고 자, 이렇게 상승을 하던 추세가 어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는 도중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고 만약에 이게 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이 지점 직전 장대 음봉의 저점이 이탈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게 71%입니다. 71%. 그러니까 이 3법이 완성된 이후에 기존에 내려왔던 방향대로 또 이탈이 돼버리면 71%의 확률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던 차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3법 구간을 이제 휴식 관망 구간을 지나서 다시 양봉이 나와가지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그러면 74%의 확률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진 않았지만 책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락 3법이죠. 아까는 상승 3법을 말씀드렸고 요거는 하락 3법을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파동이 상승을 한 이후에 고점을 찍고 보시면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근데 또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상승 파동이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돌파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형태로 횡보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관망을 하고 직전 저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양봉의 저점과 고점을 딱 요 안에서 박스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돌파되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 그리고 이탈되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쉰다. 철저하게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법을 이해를 하시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죠. 깨끗하게 볼까요? 깨끗하게. 자, 컨트롤 탭. 자, 보시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자, 저점을 찍었어요. 그죠? 저점을 찍고 전고를 돌파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고를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파동이 올라갔고 그리고 전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이 강력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죠. 요 안에서는 관망을 해라는 겁니다. 관망을 해라. 관망을 해라. 그리고 요게 돌파되고 지지받고 다시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법의 취지예요. 하락을 볼까요?
자, 상승을 기가 막히게 했죠. 자, 상승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상승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 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 자, 장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장대 음봉이라고 칩시다.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찌금 올라가요. 근데 이 고점과 이 저점, 이 사이에서 지금 봉이 뭡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뭐 돌파하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부분은 모조리 관망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뭐다?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요거를 캔들로 나타내면, 이거를 캔들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음봉 뒤에 양봉 깨작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나와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요 전체가 뭐다? 하락 3법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게 3법의 원리고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캔들이 뭐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음봉이 이렇게 3개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 뒤에 양봉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 파동의 원리예요, 3법은. 그러니까 상승하던 파동이 저점을 찍고, 긴 음봉이 나왔죠. 저점을 찍고 나서 요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탈이 되면 매도의 관점, 돌파가 되면 매수의 관점, 그러면 요 사이의 박스권은 관망, 요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저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매매를 해요. 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요게 긴 음봉이다, 그죠? 긴 음봉이 나왔어요. 긴 음봉. 뭐 여기서 반등했으니까 요까지 긴 음봉이라고 칠게요. 긴 음봉이고, 그리고 여기가 박스권입니다. 그죠? 그럼 뭐다? 이 자리에서는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니다. 그냥 관망 구간이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탈이 되면. 그럼 뭡니까? 하락엔 파동입니다. 그죠? 하락 파동입니다. 하락 파동의 연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그럼 뭡니까?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휴식이 있다면 이 구간은 모조리 휴식이 되고 이 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해 나가는 이 순간부터 매수의 타점이 된다. 아시겠죠? 요게 3법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3법은 그리고 이런 박스권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추세선을 껐습니다. 자, 추세선을 이렇게 껐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요게 상승하는 채널이지만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럼 뭐다? 이 채널에서는 관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관망한다. 언젠가는 이 채널을 돌파를 하든 이탈을 하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채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매도의 관점으로 숏을 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을 돌파를 하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롱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요것도 3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다? 박스권에서는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매수,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3법은 그냥 캔들이 양봉 다음에 음봉 3개 그 다음에 또 양봉 그 다음에 뭐 음봉 다음에 양봉 3개 다음에 또 음봉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3법을 적용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3법을 이렇게 원리를 이해를 해버리면 정말 소름 끼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런 것도 3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그럼
이게 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뭡니까? 또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요 자리도 박스권이죠. 그죠? 그럼 뭐다? 이 박스권에서 만약에 내가 요 자리를 3법의 구간으로 휴식의 구간으로 잡았다. 그럼 이게 이탈이 되면 숏. 그 다음에 돌파가 되면 롱.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됐다. 그러면은 뭐다? 이 자리부터는 롱을 잡는데 손절 라인은 이 상단 채널이 되는 거죠. 왜냐면 다시 기어 들어와 버리면 이건 상승 파동이 아닌 거니까. 이거는 트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손절 라인이 상당히 짧죠. 여기서 진입을 하면 손절 라인이 상당히 짧아요. 위로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롱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내가 3법의 어떤 요 자리에서 내가 3법의 어떤 의미로 내가 쉬고 있었다. 여기는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됐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직전 저점을 깨버리면 이건 신나게 숏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됐으면 요까지는 내려간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3000 패턴이 나왔다. 아니면 적산변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서 채널의 상승 파동을 발라먹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사케다 오법으로. 무궁무진한. 특히 사케다 오법과 다음 시간에 배울 채널, 추세선 요거가 합쳐지면요.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을 안 해도 얼마든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3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법의 원리는 정리하자면 뭐 캔들 패턴이 아니다. 3법은 원리가 중요하고 이 원리는 보합권에서의 관망이다. 휴식이다. 그리고 보합권이 무너지는 시점이 매수나 매도의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깔끔하게 37분 만에 끝내네요. 30분 동안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선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